안녕하세요. 잡초농부입니다. 오늘은 땅을 어떻게 임대할 것이냐, 어떻게 땅을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땅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임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마을분이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그냥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이란 거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걸로요.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농사 짓기 힘드신 분들의 땅을 관리하면서 젊은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을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임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의점은 첫 번째로는 좋은 땅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농지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임대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치 않으셔서 거의 대부분 농지은행에 위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그냥 마을 내에서 서로 간에 그냥 소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은행에 많은 그 토지가 없다 보니까 좋은 토지도 찾기 힘들고,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이 워낙에 그런 토지들을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당장 찾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도 문의해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임대를 받으려면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임대하고 싶다고 해서 임대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귀농을 한지,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거는 시골로 주소 이전을 한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충족이 돼야지만 아마 임대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은 농지은행에 다시 한번 확실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냥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임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담 몇 개를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리저리 좀 다녔었는데, 제가 땅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농사 지고 싶은데 땅 좀 구해주십시오, 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저희 시골집 주변에 있는 땅들을 걷거나 자동차로 모두 다녀봤어요. 무작정 다닌 거죠. 어떤 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주변 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관행농,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거를 뿌리면서 하는 관행농이 아니라 그 자연농, 그냥 풀도 함께 막 기를 수 있는, 농약이나 그런 것들은 없이 풀도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그러려면은 주변에서 농약을 하면 안 되는 땅이 필요해서, 대부분의 시골의 땅들은 주변에 다 농약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농약 안 해도 주변에서 농약이 날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물 공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산 밑에 좀 자연하고 맞닿아 있는 산 밑에 있는 땅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다녔었고요. 그래서 몇 개 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런 땅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땅이 너무 좋았어요. 면적도 정말 제가 원하는 면적이었고, 밑에서 물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경작한 지 꽤 오랫동안 그 경작을 안 해서 아마도 그 자연농법하기 괜찮은 땅인 것 같아서 그 땅을 이제 땅 소유주를 찾기 위해서 마을 이장님 찾아갔어요. 제가 이 땅을 봤는데 그 이장님이 저하고 안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 뵙는 거예요. 자, 이장님은 또 어떻게 찾았냐? 가장 먼저 그 마을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제가 귀농을 했는데 이 앞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좀 임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땅 주인을 몰라서 이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누군지 알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우리 젊은 사람이 막 이쁘네 하면서 이장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냥 가진 않았고요. 손에는 배지밀 한 박스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연락처하고 이제 이장님이 어디서 이제 일하시는지를 알고 그곳을 찾아가서 이장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장님 역시 거기 동네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분도 귀농이시고 귀농해서 얼마 안 돼서 이장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옛날 이장 같은 경우는 동네에 어떤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까지 알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 이장님은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장님도 좀 미안해 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해서 이번에는 동네 어르신 다시 한번 찾아가서 또 물어봤는데 어르신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산 밑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마을하고 약간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공서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관공서에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휴경지다. 이걸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제가 임대를 해서 좀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거기 땅 주인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관공서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토지 대장을 띄워봤습니다. 그 토지 대장을 띄어서 거기에 소유주 이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주소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토지 대장에는 연락처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분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그 마을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타 도시에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마도 타 도시에 있는 분이 농지를 아마 일단은 사놓으신 걸로 아니면은 부모님의 땅을 이제 그 상속받았거나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배지밀 한 박스하고 그리고 메모를 해놨죠. 제가 이러해서 땅을 좀 임대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하고요.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 땅 주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땅을 막 이제 헤매고 다녔어요. 또 괜찮은 땅을 하나 또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어요. 동네에 아는 형님이 계셨고 그 형님께 여쭤보니까 거기 누구네 땅일 텐데 하고 바로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 땅도 결국은 제가 임대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돌아가신 부모님, 관리하고 계시는 분은 그 따님. 제가 처음부터 그냥 연습 삼아 농사를 지어보는 거였다면은 관계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임대해서 그냥 연습해보면 됐을 텐데 저는 정식 농민으로서의 이러저러한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썼어야 되고 근데 소유주는 돌아가신 상태고 그러니까 정식 임대 계약서는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따님도 바로 그걸 상속 절차를 받고 그럴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도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됐고요. 또 이거는 제 경험담이 아니라 제가 아는 형님의 경험담인데 그 형님은 귀농한 지 좀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조금씩 정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땅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땅을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시골에서 땅을 구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땅을 좀 최대한 임대를 안 내놓으시고 본인이 다 경작하시려는 게 있고요. 어르신들이 땅을 임대해 놓으시면은 마치 본인이 더 이상 좀 이제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되지? 여튼 좀 싫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구하기 힘든데 마침 저희 집 뒤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께서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이제 힘들어서 땅을 더 이상 이제 경작하기 힘드니 임대를 내놓을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그 형님께 바로 전화 드렸죠.
이 이야기는 저는 이미 다른 땅을 구했기 때문에 그 땅은 필요 없어서 이제 그 형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형님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그 형님이 바로 와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당장은 그 형님이 땅은 구하고 있으나 당장은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두상으로만 일단은 그러면 제가 임대를 하겠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만 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은 이제 땅을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 구두상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내년에 정식으로 그 경작을 시작하려고. 근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땅을 임대한다는 사람이 풀이 나게끔 그냥 둔다, 그 말도 안 되지 해놓고 임대 비용은 받으시고 본인이 또 거기다가 이제 밭을 갈고 이것저것 심으신 거예요. 그 형님도 그 형님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골 땅을 임대한다는 게 어르신들의 정서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정서가 좀 맞지를 않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경험담입니다. 이거에 대한 건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제 시골에서 땅을 임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 임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임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임대를 하느냐? 대부분 이제 땅이 나오게 되면 그 동네 이장님이 대부분 그 땅을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장님이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가장 먼저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동네 어르신은 아이고 내가 힘들어 임대하고 싶으면은 이장님께 상의하러 갑니다. 그럼 이장님이 그 땅이 괜찮다 싶으면 본인이 그냥 바로 임대를 해버립니다. 본인이 좀 안 맞다 싶으면 다른 절차를 좀 밟아드리죠. 그래서 이장님이 대부분 다 좋은 땅은 임대해버려서 일반인이 거기 임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 유지가 있습니다. 장비도 많이 갖고 있고 트랙터도 한 대가 아니라 막 2대, 이양기도 한 대, 콤바인도 막 가지고 계시고 곡물 건조기도 가지고 계시고 그 운반할 수 있는 트럭도 있고 막 이런 장비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땅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어차피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그런 분들은 금방금방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땅을 놀리는 것을 보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귀농하신 분 또는 귀농을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임대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땅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농사를 어느 정도 지어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땅을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임대해 주기를 좀 원하고 그런 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땅을 구하게 된 이야기를 또 안 해줬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귀농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아는 형님이 본인이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근데 너가 꼭 서류상으로 꼭 필요하다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내가 포기하고 너에게 임대해 줄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해서 그분 어차피 그 정도 땅 하나 좀 포기하는 건 크게 문제 없어서 그분께 600평 되는 밭 하나를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서류를 다 마쳤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분 정말 좋게도 그분 땅도 제가 원하는 땅이었어요. 주변에 그 농약 같은 거 하지 않은 땅이었고 물을 좀 멀긴 하지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의 땅을 다시 이제 돌려드려야 될 상황이 돼서 그때는 급하게 구했지만 이제는 좀 천천히 다시 구하게 됐고,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땅을 하나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산속에 있는 땅입니다. 산속길로 차를 타고 한 5분 들어가야지만 제 땅이 나와요. 그 주변에는 남의 땅은 전혀 없습니다. 산속에 오로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땅 하나 딱 있어요. 그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농약 같은 게 날라올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물을 좀 대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건 어떻게든지 한번 물을 댈 수 있게끔 노력해 보려고요. 이 땅을 구할 수 있게 된 사연은 저희 선산이라 그러죠. 문중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선산과 문중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중산이라고 대부분 부르더라고요. 저희 조상님들이 묻혀 계시는 묘가 있고 그 조상님의 땅들을 후손들이 계속 관리해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조상님이 묻혀 계시는 그 묘와 묘 주변을 벌초를 해주기로 한 대가로 이제 땅을 제가 경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속에 있는 밭이고요. 근데 제가 임대를 한 그 산속 밭은 논이라든가 밭, 지목상으로 논, 지목상으로는 답, 지목상으로 논이라 밭이 아니라 지목상으로는 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이에요. 이 임야로 돼 있는 지목에서 내가 어떻게 또 그 농지원부라든가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절차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땅을 구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말고 훨씬 더 명확하게 잘하시는 유튜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귀농하시는 분들이 땅을 구할 때 아주 조금이나마 저의 말이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